안녕하십니까, 이사장입니다. 예전에는요, 이 술을 못하면 남자도 아니고 또 사회생활도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었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도 기업 내에서는요, 그런 문화가 남아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엉뚱한 이 기자는 이 주량과 능력을 비교하는 이런 문화는 사라져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만나보시죠. 네, 이 기자입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해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술을 먹을 줄 알아야 사회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이 평소에 잘 알고 지내는 이 권 대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예전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요, 이 술상무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주로 고객을 접대하면서 또 그런 직책을 갖고 있는 영업부 직원을 술상무라는 은어를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이 기자, 권 대표도 술상무였겠군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권 대표는요, 현재는 이 산업자재를 전국으로 다니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나이도 있고 해서 예전처럼 술을 먹지는 못하지만 젊어서는요, 거의 매일같이 먹었다고 합니다. 또 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입사 면접 때 주량이 얼마가 되는지 묻는 질문이 있었는데, 업무와 술과의 연관성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고 또 조금은 황당한 질문이 아니었나 싶었다고 하는데요. 회사에서는 고객과 술자리를 만들면서 유대관계가 만들어진다고 배웠다고 하고, 제품에 대한 어떤 설명이나 기술의 필요성보다는 고객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배웠다고 하는데요.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 술과 업무 능력이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되시나요? 네, 물론 고객을 상대하는 것이 쉽지 않겠죠. 특히 어떤 제품을 판매할 때 더욱더 어렵게 느껴질 겁니다. 보다 친밀한 관계라면 이야기가 좀 쉬워지겠지만 아마도 대부분 사람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분야가 영업이 아닐까 합니다. 물론 술을 비롯해서 친밀감을 만들고 마음속의 이야기를 꺼내는 방법으로 이용할 수는 있겠죠. 이렇게 술을 이용한 방법으로 장기적으로 생활을 하다 보면 좋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계속 들어볼까요? 권 대표 이야기를 비롯하면요,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고객 공장으로 아침에 바로 출근을 해서 이것저것 허드렛 일을 해주고 퇴근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공장 대표와 함께 1차로 삼겹살과 소주를 먹고 2차로 주점에서 맥주를, 또 3차까지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해야만이 고객이 제품을 사주기 때문에 매출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권 대표는 이런 직장 생활을 8년 가까이 하면서 결국엔 몸에 이상이 왔다고 합니다. 그 당시엔 영업직이라고 하면은 고객의 불편한 모든 부분을 다 감내해야 실적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권 대표는 그동안 먹은 술값이면 아주 좋은 제품을 개발했을 것이라고 어이없어 하면서 한숨이 나오는 그런 시절이었다고 합니다. 네, 현재는 이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제품의 성능과 가성비를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지만, 예전에는요, 이 갑이라는 지위를 최대한 누려왔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객이 갑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접대를 받아왔던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비자가 똑똑해져야 기업들이 기술 개발에 더욱더 집중할 것이고, 우리 모두는 과거의 이런 접대 문화를 빨리 잊어야 할 것 같은데요. 계속 더 들어보시죠. 네, 맞습니다. 과거에는요, 경쟁업체도 많지 않았고 누가 더 많이 팔 것인가에만 집중이 되었던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이 수익품과도 경쟁을 해서 이겨야만이 살아남는 것 같습니다.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주 여러분들은 기술 개발에 더욱더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에게는요, 이 김영란법이 있지만 일반적인 기업 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아직도 접대 문화가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도 사회생활 처음엔 이 술도 먹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소주를 글라스로 따라주고 받아 먹었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고객과의 유대관계를 만드는 방법이라는 것을 강요받아 왔고 또 스스로 인정했던 그런 시절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기자, 술을 먹어야 영업이 된다는 그런 생각이 문제인 것 같은데, 요즘도 권 대표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나요? 네, 권 대표는요, 과거와 같은 영업 방법으로는 살아남기가 힘들고요.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것이 제품의 품질,
그리고 가격 경쟁력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인맥이나 과거처럼 어떤 고객과의 유대관계로 제품을 판매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느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에 거의 모든 가격들이 다 공개가 되었고 또 다른 해외 물품도 상당히 많아진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가격이나 품질도 꽤 괜찮은 이런 중국산 제품들도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영업 방법으로는 상당히 쉽지 않다라는 현실을 느끼면서 최근 들어서는 이 접대도 예전처럼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많이 사라져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술자리를 갖는 것이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주량과 능력을 비교하는 시대는 완전 청산되어야 될 것이고 접대와 직장 내 음주 문화도 개선되어야 된다고 주장을 해봅니다. 이 기자, 권 대표는 몸에 이상함을 느끼고 어떻게 했죠? 권 대표는 직장 생활을 8년 정도 하면서요, 만성 위염과 위궤양을 지금도 달고 살고 있고 간질환도 생겼다면서 직장을 그만두고요, 같은 일을 창업한 지가 벌써 15년이 되었습니다. 배운 것이 도둑질이라면서 다른 길은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게 그동안 함께 술을 마셨던 고객들이 많이 도와주었고 지금까지도 거래를 하고 있어서 지금은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고객들도 자신처럼 나이가 많아졌기 때문에 예전처럼 술을 먹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친밀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종종 술자리를 함께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도 다행입니다. 예전에 함께 했던 사람들이 도와줄 수 있어서요. 네. 오늘날은요, 이 접대나 직장 내 음주 문화가 점차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요, 보다 더 관심을 갖고 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우리는 변화를 틀림없이 인식을 하게 될 테고 또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후로 이 기자는요, 권 대표와 술을 먹지 않고 당구를 치면서 친밀감을 만들자고 했는데 결국엔 지는 사람이 술을 사야 하는 내기당구를 치면서 또 술자리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기자는 새벽이 돼서야 집에 들어갔는데 와이프는 그럴 바엔 차라리 처음부터 술을 먹고 빨리 들어오라고 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